첫 번째, 외압 없이 뽑겠다. 아니, 강압 위원장님이 바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지난 클린스만 호에 관련돼 있어서는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전 프로세스랑 똑같이 했다, 외압이 없었다, 잘못 전달이 됐다라고 분명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뽑힌 강압 위원장님께서는 약간 그거를 인정해버리는 인터뷰가 나왔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클린스만 후임 외압 없이 뽑겠다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대표팀 스쿼드에 맞는 게임 플랜을 짜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육성으로 취약 포지션을 해결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로서의 성과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풍부한 대회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MZ세대 성향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관리형, 동기부여형, 권위형 등 다양한 리더십이 있다며, 또 전술이나 선수관리 측면에서 감독이 가장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코칭 스태프 등이 인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임시체제보다는 이번 정식으로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며, 3월 A매치 전까지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는 외국 감독 후보도 열어놨지만 국내 감독 쪽으로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가이드라인 등 밑그림을 그렸다면, 오는 25일 진행하는 2차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선임 작업에 돌입한다. 정 위원장은 2차 회의에서 감독 후보 리스트를 추리고 2차 회의 이후에 감독 후보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압 없이 뽑겠다. 아니, 이거는 강압 위원장님이 바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지난 클린스만 호에 관련돼 있어서는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전 프로세스랑 똑같이 했다, 외압이 없었다, 잘못 전달이 됐다라고 분명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뽑힌 강압 위원장님께서는 약간 그거를 인정해버리는 인터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인맘도 아니고 흥민맘도 아니다, 나는 몽규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형도 이제 불쌍해. 이쯤 되면 수만이 형도 뭐라 그래, 이번에 뽑히신 전력강화위원장님도 외압 없이 뽑겠다라고 말을 해. 아니, 다 아니래. 정몽구 회장님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정상적인 다 대답이시죠.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이번에 이 대답하신 거 보면 크게 뭐 흠을 집을 건 없지만, 굉장히 그냥 위원장으로서 감독을 뽑을 때 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다. 전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MZ세대 성향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요거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굳이 MZ세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지도자분들이 그냥 때릴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요, 찍어 누를 수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시대에 살던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정혜성 위원장님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과 이제 못 때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던 시대였어요. 선수들을 때리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때리는 게 없어졌어도 감독이 그냥 말하면 어린 선수들이 감독을 무서워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감독만 원래 선수 평가를 하고 코칭 스태프만 선수를 평가했던 시대라고 하면은, 요즘은 선수들이 감독을 평가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Z세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화만 내는 지도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바보로 보고요, 꼰대로 보고요, 나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냐 없냐, 요거는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 동기부여형이란 단어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 동기부여형 하면은 이게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동기부여형 하면은 그냥 스마니 형이 떠올라가지고 이 동기부여에 대한 PTSD가 생겼다. 전술적이나 선수관리 측면에서 감독이 가장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코칭 스태프 등 인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단을 데려오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 하나인데 3월 A매치 전까지 선수들 파악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외국 감독도 후보로 열어놨지만 국내 감독 쪽으로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냐면 예를 들어 내가 외국인이잖아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있는 팀 혹은 일본에 있는 팀, K리그에 있는 팀 어떠한 팀이 나한테 감독을 해줄 수 있냐라고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근데 선수 파악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지금부터 요 이 땅 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아시안컵 다 보고요. 그 다음에 클린스만 호랑 경기들만 빨리 감기로 보잖아요. 3일이면 다 보고요. 3일이면 선수 파악 끝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 감독 후보로 열어놨지만 국내 감독 쪽으로 비중을 둬야 된다. 왜냐? 선수들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감독이 선수 파악하면 이틀 3일이면 끝나요. 이게 무슨 감독이 선수를 파악하는데 2주가 걸리고 3주가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파악은 진짜 금방 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요거 이제 보시면은 1차 회의를 진행을 했고 위원장 포함해 11명 중에 2명이 불참하고 총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감독 후보는 국내 감독만인가 외국 감독도 포함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위원회에서는 국내파 국외파를 다 열어놓고 준비한 거를 의견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8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열고 했는데 그 순서대로 중요도가 다른 걸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대표 감독의 자질은 이 8가지 모두 부합하는 모습이 적합하다고 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강인 손흥민이 화해했는데 정상적으로 소집이 되는 걸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올림픽 국가대표팀에서 10년 동안 코치를 했었다. 두 선수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듣고 어떤 대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승한 것처럼 마음이 흥분되고 기뻤다. 두 선수를 뽑고 안 뽑고는 새로운 감독이 선임됐을 때 두 선수에 대한 선발 과정을 충분히 논의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확실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이강인 선수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손흥민 선수도 강인이를 용서해줘라 이제 강인이랑 더 열심히 해보겠다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축구협회가 한술 더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구협회가 강인이를 태국전만큼은 어쨌든 태국전이 되기 전에 사과도 했고 손흥민 선수도 주장으로서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전 태국전만큼은 이강인 선수를 빼는 게 맞다.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징계가 감독 몫이라고 하지만 그건 난 감독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협회의 몫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공식적으로 또 협회가 한번 나서는 일을 해줘서 그냥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켜주는 게 좋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청난 큰 징계를 주자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를 2경기를 못 뛴다는 건 엄청나게 큰 징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경기 정도 징계를 줘서 이강인 선수가 한 번 더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팬분들도 한 번 더 그래 이 정도면 뉘우쳤겠지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장님이 반대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티켓을 팔아야 되는데 강인이가 빠지면 티켓 수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흥민이도 사과했는데 그냥 넣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8가지 첫 번째는 감독의 역량이다. 전술적 역량이다. 현재 대표팀 스쿼드에 맞는 게임 플랜을 짜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취약 포지션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요거는 의미 없다 봅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육성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명분도 있어야 한다. 지도자로서 성과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과. 네 번째는 경력이다. 지도자로서 풍부한 대회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풍부한 대회 경험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대표 출신이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건 국가대표로서 선수 출신이 아닌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아본 사람.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더라도 국가대표 감독직을 경험을 한 사람이어야지만 풍부한 대회 경험이 있는 거지. 그냥 K리그에서만
지도를 했다. 아니면 다른 리그에서만 지도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풍부한 대회 경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최용수 감독님을 좀 밀었고, 그러니까 밀었다라기보단 예측을 했죠. 제 생각에는 최용수 감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8가지를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최용수 감독님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점점 뭔가 이게 홍명보 감독님으로 좁혀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긴 들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연스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스볼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요 4번째 사라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소통 능력이다. 선수는 물론 협회와 기술 철학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철학과 축구협회가 추구하는 철학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축구협회가 추구하는 철학이 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6번째는 리더십이다. MZ세대의 성향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가지냐가 중요하다. 리더십에는 관리형, 동기부여형, 건의형 등 다양한 리더십이 있을 것이다. 7번째, 최상의 코치진을 꾸리는 능력이다. 전술적으로 선수 관리 측면에서 감독이 가장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7번째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게 국내파 감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국내파 감독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데려온다면 K리그에서 일하고 있는 분? 그럼 그분이 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본인 사단은 그 구단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단을 다 빼와야 돼. 최상의 코칭 스태프. 그게 뭔 뜻입니까? 자기랑 일해본 사람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일을 안 해본 사람을 데려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K리그 감독을 반대하냐면, 감독은 홍명보가 왔는데 코치를 같이 일도 안 해본 사람을 코치로 넣어버리면 잘 맞을 수가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려워요, 사실. 세상에 코치진을 꾸리는 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은 8번째는 이런 자질을 바탕으로 믿고 맡겼을 때 성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근데 월드컵이야 어차피 나갈 테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뭐 우리나라가 월드컵 8강 목표하고 4강을 목표하는 게 아니라서 이 기본적인 거를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K리그 감독을 모시면 개막이 남지 않았는데 방향이 흘러가면 구단과 어떻게 논의를 풀어갈지 요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다들 촉박하다. 만약 감독을 선임하고 그 과정에서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감독이 된다면 결과가 나온 뒤에는 해당 구단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 화가 난다. 아니, 저는 진짜 최용수 감독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점점 이야기가 홍보 감독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감독이 만약에 온다면 해당 구단에 가서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다. K리그는 밥이야? 이거는 정혜성 위원장님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가 K리그까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위원장님이 제발 이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K리그 감독을 데려오는 바보 같은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도 여러분들 K리그가 다시 요즘 들어서 팬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더 부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K리그 감독을 데려온다라는 건 전 진짜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시 내가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모르고 언론상으로만 접했다. 이번 전력 강화 위원들을 모시면서 한 이야기가 이번 감독을 선임할 때는 거수로 결정하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야 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위원님들께는 전화로 요청드리면서 이야기했다. 전화를 했을 때 가서 앉아만 있다가 오면 위원은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들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 차기 사령탑을 선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금 가장 적절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겠다. 제발 이번 위원회는 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앉아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박주호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지만 진짜 할 말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박주호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에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으면 반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죠.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시 내가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모르고 언론상으로만 접했다. 이 말을 그냥 안 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있었으면 알아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해외 감독들 중에는 기네슈 감독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뇨르 기네스. 그래서 기네슈 사단은 오늘 KBS에 직접 연락을 해서 공석이 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가능성은 모두 열어놨지만 시기적으로 3월 2차 예선 2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수 파악 등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일단 국내 감독에 더 비중을 줘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회의 분위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기네슈 감독님이란 누구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제가 라이트한 FC 서울 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한 FC 서울 팬으로서 FC 서울을 이끄셨던 분이고요. 터키 대표팀도 이끄셨고 터키 팀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도자를 하시면서 또다시 터키 대표팀을 한 번 더 하셨었고 베식타트에서 이제 작년까지 감독을 하셨고요. 현재는 지도자로서 팀이 없습니다. 터키에서 우승을 6번 하셨는데 71세세요. 여기 요양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난지는 모르겠는데 돈 벌러 오는 곳 아니에요. 노후 연금 타는 곳 아니잖아요. 대표팀 감독으로 해서 월드컵 나가실 때는 74세셔. 이건 아니야. 감독님, 제가 FC 서울 라이트 팬으로서 감독님이 FC 서울에 있을 때 그 축구 너무 매력적으로 봤는데 감독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인터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대표팀 감독은 국내파로 선임이 되는 게 기정사실상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최용술 감독님을 보고 있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님이 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리그 감독을 모시게 되면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잘 되려면 K리그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K리그가 망가지면 국가대표팀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홍문보 감독님을 빼온다라고 해볼게요. 울산에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뽑히고 있고요. 연령별 대표팀에 뽑히고 있습니다.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홍명보 감독이세요. 홍명보 감독님이 그 팀을 떠나는 순간 대표팀도 흔들립니다. 제발 홍명보 감독님, 김기동 감독님, 혹은 김학범 감독님 등 K리그에서 일하는 사람을 국가대표로 데려오는 순간 저는 이번 전력강화위원회도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은 냅두고 국내파 감독을 선임을 할 거여도 더 열심히 일해서 P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숨은 진주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 감독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만 찾지 말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좋은 감독을 찾아서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더라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셨고 이렇게 8가지 주장을 하시면서 국가대표 감독이 2월달 안에 뽑힐 거고 국내파 감독으로 된다라는 건 사실상 못을 박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 위원장에서 저는 그래도 좋은 점 한 가지는 이겁니다. 2차 회의는 언제 하냐라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진행한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주말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어쨌든 의지를 보이신 거기 때문에 이거의 토대로 제발 꾸준히 멋진 일을 해내셔서 김판곤 위원장님이 받았던 이런 칭찬처럼 꼭 정혜성 위원장님도 나중에 가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힘든 시기에 정혜성 위원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참 고생하셨고 일을 잘하셨구나 라는 거를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압 없이 뽑겠다. 꼭 외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있었다라는 걸로 사실상 사실 확인이 되는데 없었으면 꼭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